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 무호흡증? 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현동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 특히 수면 무호흡증에서의 수술에 관련돼서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10초 이상 비강이나 구강을 통한 기류의 흐름이 없을 때 이것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는 현상을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저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10초 이상. 그 이상 조르면 좀 제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10초 이상 졸랐다가 풀렀다가 1시간에 5번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피 속에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합병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컨셉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비강과 구강을 넓혀주는 방법을 동원해서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강 수술에는 비염이나 비중격 수술을 통해서 코 안을 좀 넓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도가 큰 경우에는 편도를 제거해서 구강에 좀 단면적을 좀 넓히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편도가 큰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는 반드시 편도 수술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편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수면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혀의 뿌리에 대한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수술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에 대해서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울대라고 하죠. 이게 갑상, 연골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이 갑상, 연골이 되고요. 손가락 한 마디 위쯤에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촉지되는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설골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은 이 설골을 끌어다 당겨가지고 갑상, 연골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시키는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골에는 혀의 근육과 혀의 주변 근육이 붙기 때문에 설골을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고정시켜주면 그 혀 뿌리의 근육 자체가 동시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뒷공간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확장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설근부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에 의한 수면 무호흡이 대부분 해소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TMI를 좀 모아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골 고정술 마취 방법과 수술 시간이 궁금합니다. 예,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강 수술과 다른 수술과에서 같이 조합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깊은 수면 마취나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개념은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수술 시간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곤 합니다. 소아의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소아는 18세까지의 근골격계가 아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골격을 좀 변형하는 술식을 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수술의 최고 단점은 사실은 이 바깥에 어쨌든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 상처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제한점 말고는 특별히 이 수술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수술 후 통증이나 상처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 자체는 그렇게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요. 시기도 수술 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바깥에 상처가 이 부위에 한 3cm 정도 난다는 점. 기타 코 수술과 접목한 수술은 1박 2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코와 편도를 포함한 영국의 수술과 설골 갑상 연골술을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3박 4일 정도의 이제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택하는 연령대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상처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상처 내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을 할 때 쓰는 그 귀 뒤로 가려지는 그 절개 창을 통해서 설골 갑상 연골 고정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무호흡증은 질병으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이제 심하게 코를 건다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저는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전반적인 수면 검사, 비수술적인 치료,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반드시 좀 교정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이비인후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